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소폭 조정 나왔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 0.3% 올라서 이제 55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중기 박스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강화되는 종목 순환 흐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기 박스권 유지는 이제 어제랑 좀 같은 견해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지수는 얼마 정도 밴드 내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똑같죠. 이제 4월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밑으로는 1960, 그리고 위로는 2020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요 흐름이 이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는 딱,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두리 국면으로 진입되는 가운데에서, 한번 이제 지난 5월달 국면 속에서 한번 그 지수가 2020포인트대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산됐고, 지금도 이제 이 자리가 이제 2020포인트에서 맞닿아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이후 흐름부터 이런 지수의 상단 밴드가 설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4월 이후부터 진행됐던 2020포인트의 고점대에 대한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지수의 어떤 눌림목으로 나타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급 동향, 특히 이제 현물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급 동향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투신사의 매도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만 넘어서면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매도 압력 쪽에서 투신사의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의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시장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중기 밴드, 20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밴드 저항선이 설정되어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종목 순환을 주셨는데요. 오늘 좀 어떤 종목군들의 순환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뭐냐면 지수가 오도 가도 못하고, 오늘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일중 변동폭이 상당히 적었죠. 네,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중 변동폭이 상당히 적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하루 등락이 이제 약간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흐름이 연출되냐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종목으로 이제 가면서 오늘의 특징적인 또 모습 중에 하나가 종합주가 지수는 빠졌는데 이제 오늘 반대로 말입니다. 등락을 한번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는 빠졌는데 장중 등락 상황을 보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순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상승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이전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가지고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승 종목 수가 많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수가 갇혀버리고 밴드가 이제 살짝 이렇게 형성되니까 종목별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인데, 오늘 종목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이제 보면은 어저께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국면 속에서 자동차 관련 섹터,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걔네들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주초반 코스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들의 경우가 오늘은 또 약간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LG그룹 관련주 쪽에서도 주 초반 이후에 조정을 보였던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환 흐름이라는 게 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그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줄기를 찾아야 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눌림목을 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관심주 섹터에서는 오늘도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제가 이제 LG그룹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흐름에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의 포인트라는 것이 우리가 중소형주를 따라다니지 말고 압축된 차별화된 시세 흐름에다가만 집중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 초반에 만약에 약세 흐름을 보였을 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샀으면은요, 이거 이번 주 초반에 14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보면은 14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켓을 정해놓고 그런 종목군들이 중간중간에 눌림목 조정을 살짝 보일 때 사놓고 가면은 결국은 안전적인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오늘 대체적으로 화학주들의 흐름이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화학주 쪽에서 피어나는 종목이 있어요. 어저께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C였는데 보시면 이제 오늘 보면은요. LG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SKC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완벽히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화학주 아니면은 뭐 철강, 조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서 탑픽을 계속해서 골라내고 탑픽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완벽히 화학주 내에서의 탑픽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3일 올라갔기 때문에 또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면 눌림목자에서 이런 것들은 공략 대상 종목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초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인데요. 건설주들의 경우에도 딱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하세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00일선을 돌파시킨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 정도 쉬면은 내일 정도까지 쉬면은요. 제가 보는 게에서 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뭐 최근에 저희 파워시스템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일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건설이 300일선까지 와서 300일선에서 또 지지받고 이제 가는 흐름이고 지금 대림산업이 오늘 300일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시면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쪽에서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이 돼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와 더불어서 이제 강조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아인데요.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시세가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인 걸 한다면 오늘 살짝 눌림목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정도 코스에서 눌림목 자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관심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증권주들을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는데 증권에서도요 압축을 하세요. 일단은 삼성증권하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인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약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고 삼성증권의 경우는 300일 이동평선을 지금 돌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00일선 돌파시키는 자리에서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기로에 서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 속에서 삼성증권의 경우는 새롭게 관심주로 편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